네, 2022년 10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그 관련된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실질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배려하지 마라. 김정은이 지금 하는 거는 진짜 도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북주의자인 문재인을 조사하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유엔사를 가동할 준비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10월 9일 새벽 1시 47분, 1시 53분 북한 강원도입니다. 문천시에서 마하5의 속도로 350km 날아갔습니다. 1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EEZ 바깥쪽, 북한 쪽에 더 가깝죠.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데 일본도 확인했고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왜 흥분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 쪽 수역에서 동해 쪽에서 훈련을 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동해를 벗어났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다시 돌아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10월 8일까지 하고 돌아가는데 또 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좀 흥분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미국한테 대들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이 와서 다시 훈련했을 때 그거는 군사적 허세다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끝나자 쏜 거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해요. 자꾸 이렇게 쏘는 거는 일상이 되면은 놀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을 무디게 하는 거다. 그게 몇 년도인가? 1993년도인가? 북한이 대포동 쐈을 때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핵전쟁 터지는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 대포동은 미사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훨씬 더 북한 미사일 정교해졌고 그때는 핵도 완성이 안 됐는데 우리 핵전쟁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93년부터 몇 년이에요? 03, 13, 30년이 흐르니까 이제 뭐 무뎌져 갖고 안보를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노린 거다 이거죠. 이날 쏜 거에 대해서는 북한판 에이테크스라고 하는 KN-24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지금 중국이 동풍 21,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북한도 그걸 개발했다 그러죠. 그래서 KN-18일 수도 있다.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규탄입니다. 북한이 유도탄 쏘면 우리는 규탄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정식 멤버만 참여하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거는 뭐 늘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요게 추가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라 그럽니다. ICAO. 이카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라고 강조한 후 북한은 이 국제구범을 지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카오 결의안을 이카오에서 발표한 거를 북한이 어겼다. 요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10월 4일 날에도 북한이 IRBM 일본 아오모리하고 홋카이도 쪽으로 넘어가는 IRBM을 쐈죠. 화성 12형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역시 국가안보실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북한을 규탄했죠. 규탄했습니다. 그때 발사한 거는 한 4,500km를 날랐기 때문에 북한서 쏘게 되면은 괌을 때릴 수 있다. 괌에는 미국의 사드 기지도 있고 전략 폭격기들이 그쪽에서 이륙을 하고 있죠. 3,400km니까 충분히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인 도발로 보여야 됩니다. 지금 한국 언론하고 지금
제 자랑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궁, 현궁, 뭐 이런 대전차 로켓 등등 휴대용 무기를 공급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적이란 말이었는데 지금 체코 언론을 보게 되면, 체코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의 돈으로 체코가 한국산 신궁 미사일들을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지만 체코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궁, 현궁 이런 미사일에 있어서 한국계 굉장히 싸고 괜찮습니다. 영국 것도 좋고 미국 것도 좋지만 가격 대비는 우리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폴란드에도 한국 무기가 올해부터 급속히 공급되고 있죠. 그건 정식 폴란드가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소련의 기술을 러시아의 요구로 러시아의 기술을 토대로 만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등을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은 기술과 장비를 갖고 있는 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군 제대를 한 사람들, 뭐 군인들도 제대시켜 보내면 그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근로자로 위장해서 돈바스 지역, 자기네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보내서 재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게릴라 군으로 만들어서 위장 의용군으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치리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제가 제기했었죠.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은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군 현공을 직접 제공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이건 처음부터 이 전쟁의 성격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린 피할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차례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서로 이렇게 야합을 해서 양쪽에서 동시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네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굳히기 위해서 예비군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이 동쪽에 서쪽에 집중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쪽에서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김정은은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가 지원해주면 한판 붙을만 하죠. 지금 푸틴의 고민은 시진핑이 미국하고 붙어주면은 훨씬 난데 시진핑은 정말 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중국하고 미국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 대만 간의 전운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한에서 또 전운이 일면 확전이 되면서 미국도 부담을 느끼니까 푸틴은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구도로 가는 모양입니다. 조만간 시진핑이 3년 이내 이제 10월 달에 그쪽 대회하면은 확정될 텐데 그러면 또 긴장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UN 대북 제재를 이제 거론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UN에서 이제 결국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거부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중요한데 이거 지금 여기서 해봐야 뭐 북한이 뭘 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이 5대 상임이사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중국 유엔 주재 부대사 껑샹이라는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는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이어진 미국과 그 주변국들이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니들이 한미일이 군사훈련하니까 북한이 쏜 거지. 원인 제공은 한미일이 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연합을 강화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주니까 북한이 한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보리에서 뭐 하자는 걸 반대한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입니다. 중국을 자꾸 대화 상대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국은요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그러면 하지마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거는 한미가 자꾸 훈련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다 하면서 너희도 하지마 그럽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 한미 군사훈련 안 하고 한미가 동맹을 와해하면 중국이 좋죠.
그것은 항상 쟤네들은 쌍중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한미가 먼저 하지만 합니다. 아주 얄미운 외교전을 펼치는 거죠. 이러한 중국에 매달려서 남북관계 해보려고 했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은 잘못 잡은 거죠. 자, 지금 심각한 게 뭔가 하면요. 지난 4일날 북한이 IRBM을 쏴서 일본을 넘어갔죠. 그런 다음에 10월 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 정기위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결정문이 하나 발표됐어요. Council Decision.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다. 이는 영내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북한이 곧 미사일 쏠 거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있고 ILO인가 국제해사기구라는 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쏘는 날짜, 이제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며칠 여유를 두고 그 날아가는 방향, 그쪽을 이카오하고 국제해사기구인가 거기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국제해사기구가 그걸 전 세계 인터넷 딱 공개하면 모든 항공기 회사하고 민항사하고 그 해운업체들은 그걸 보고 수산회사까지도 봅니다. 그쪽으로는 일부러 피해갑니다. 미국도 공개하고 다 공개합니다. 북한도 그걸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북한이 이때쯤 미사일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있다가 정찰기나 위성을 통해서 더 확실하면 그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 쏘는 것들은 그걸 통보를 안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카오가 결정문을 채택하니까 아까 제가 틀렸네요. 북한이 대포동 1호 쏜 게 93년이 아니고 98년이네요. 자, 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 그때 북한은 이카오 등에다가 통보하지 않고 그냥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카오에서도 야 니네 여기 가입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 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포동 1호 때 대한민국에서는 전쟁 나는 줄 알고 아주 공포에 빠졌다고 했었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카오에 통보 안 하는 거는 언제든지 실전으로 쏘겠다는 겁니다. 이카오에 통보 안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돈바스 지역에서 일종의 내전 상태였죠. 친러시아 민병대하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우는 구조였는데 그러한 전쟁 때 친러시아 민병대가 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아서 네덜란드 여객기가 격추됐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민간기들이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죠. 지금도 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그렇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 친러시아 민병대가 아무 통보도 없이 대공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 지나가던 비행기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여객기 거죠. 그걸 격추해버렸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많이 죽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푸틴이 딸이 둘인데 큰딸이 네덜란드에서 그 의사랑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살인자 딸 나가라 막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힘이 없잖아요. 그걸로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과거로 북한이 이러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쏟아보면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민간기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봐야 그날은 규탄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NSC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김의겸이라고 하는 제 또래, 저보다 1년쯤 후배되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문재인 정권에서 대변인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자기네 자당 국회의원 이끌고 지난 1월 4일날 북한이 IRBM 발사했을 때 우리 대응 사격하면서 하나가 뒤로 발사됐죠. 근데 얼른 자폭을 시켜서 낙탄만 하고 피해는 없도록 했는데 그거 따지겠다고 기자 이끌고 강원도 강릉 부대 찾아갔다가 안 열어주니까 왜 안 열어주냐고 항의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참사 치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북한을
한 채 갈기라는 건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안규백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미일 해군이 북한이 잠수함이 작전할 수 있는 수역에서 대잠수함 작전 연합훈련하는 것을 좌표를 공개하면서 왜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느냐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버글버글하죠. 자, 이 정도쯤 되게 되면 이카오의 통보도 안 하고 이렇게 쏠 정도 되면 북한은 이미 전쟁 전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9.19 군사 합의를 깨야 되죠. 원래 이 강릉 비행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을 쐈는데 낙탄 사고가 난 게 원래 그 미사일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문철리라는 데에 있어야 되는, 원래 있었던 건데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일정한 거리 바깥으로 무기를 빼자 그래서 뺐기 때문에 강릉에 갔다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만 9.19 합의 지키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이카오 통보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사 사령관을 만나라 그랬는데 중국이 아까 꽝샹 대변인이 대사가 저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쌍중단을 요구하는데 지금 한미연합 체계만으로 한미연합사만으로 북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더 많은 동맹국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유엔 사령부가 있어요. 유엔군 사령부. 거기에는 미군도 들어와 있고 영국군, 프랑스군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병력은 주한미군 빼고 나면 외국군은 없고 외국군은 대개 이제 미국을 제외한 외국군들은 여기 있는 무관들이 겸하고 있지만 유엔사를 딱 방문하게 되면 그 유엔사라고 하는 게 해체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6개, 30몇 개 국익이 다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사 사령관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9.19 군사합의 이건 사실상 파기된 거다 하고 우리는 안 지킨다. 파기됐다면 선언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허주고 했던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검찰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김의겸, 안규백 같은 자들이 안 나오고 덜 나오고 더 날뛰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누가 친북주의자든지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특정을 해놔야만 앞으로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친북주의자인지 스스로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배려도 김정은과 그 김정은을 따르는 세력에 대해서 배려할 생각을 윤 대통령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방송이 좀 상당히 앞서 나갑니다. 이쪽은 제가 전공 분야라서 더 그런 수도 있지만 NSC 열어갖고 이카오 규정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밑에서의 움직임은 좀 더 빨라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 북한이 왜 파기했냐 이런 선언을 툭 밝히면서 유엔사 사령관을 불러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툭 던지면서 어떤 수사도 들어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위기구나 하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이 모든 비난을 지금 김의겸이가 외교 참사 뭐 해서 자꾸 윤 대통령한테 책임 묻고 지들이 자꾸 유도한 거잖아요. MBC 보도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나올 테니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기를 부탁드린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